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안녕.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아주 시끌시끌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고갈 시점은 빨라지고 1990년대생, 저도 포함인데요. 1990년대생은 아예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예측이 마구마구 나오면서 정부는 말 그대로 연금 개혁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연금 정확하게 아시나요? 직장생활 할 때 왜 이렇게 내 급여에서 항상 떼가 나 굉장히 야속했던 기억만 있는데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서 이 기회에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회보험 제도예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들이 보험료를 내서 이 기금으로 고령층, 그러니까 현재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거죠. 뭔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제도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1970년대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 무기한 연기가 되다가 무려 14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1987년 9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기간 자체만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만들어졌지 조금 급조해가지고 만든 느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한번 제대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죠.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국민연금 재정 방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모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적립 방식이 있고 부과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적립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적립 방식은 보험료를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기금을 만들고 이걸로 연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내가 청년기 때 적립한 돈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반면에 부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연금으로서 필요한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보험료를 내서 그 돈으로 노년층에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청년층이 노년층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금이 이미 앞서서 고갈된 나라들, 그리고 연금 개혁을 거친 나라들은 대부분 부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재정이 고갈이 된다거나 혹은 연금 개혁을 거치고 나면은 바로 이 부가 방식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신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출산율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숫자라고 하잖아요. 우프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을 해야 되는 세대는 줄고 있는데 부양을 받을 세대,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갈 세대는 점차 늘고 있어요.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비전문가가 들어도 이거는 언뜻 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서는 특히나 30대가 만약에 나는 국민연금 제도가 의무가 아니라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무려 5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990년대생 이후로는 못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하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급여에서 꼬박꼬박 떼가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거죠.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연금 개혁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거를 갑론을박을 펼칠 게 아니라 당장 우리 2030 세대들이 이 국민연금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의무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의무냐, 즉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것이냐? 네,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 즉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만 18세 이상이고 만 60세 미만인 국민은 무조건적으로 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소득이 없다, 돈을 당장 벌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국민연금 이거 왜 내는 거야? 대체 언제 받는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노후에 받는다 이렇게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이 국민연금, 즉 우리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가 있었고요.
53년생에서 56년생은 만 61세, 57년생에서 60년대생은 만 62세, 그리고 61년생에서 64년생은 만 63세, 만 69세 이후로는 이제 만 65세부터 이 노령연금을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91년생, 만으로는 31살이거든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 봐도 일단은 30년 넘게 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1990년대생 이후로는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나 이거 나중에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기는 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젊을 때 받을 수는 없고요. 본인이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일찍 수령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빨리 받는다라고 하면 되게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6%씩 차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년 빨리 받을 때 기준으로는 30% 정도를 차감한 후에 내가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7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물론 급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게 또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중에서 직장 가입자가 있으실 거고 지역 가입자가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라서 지역 가입자인데요.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 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본인이 버는 소득에서 9%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저 같은 지역 가입자는 수입에서 소득에서 9%씩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거고 직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4.5%를 냅니다. 얘네는 왜 이렇게 적게 내? 실제로는 9%를 다 내는 건데 절반 4.5%는 사업장, 즉 회사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에서는 4.5씩 나가지만 결과적으로는 9%씩 축적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아르바이트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아니 알바생인데 뭘 이렇게 자꾸 떼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당연히 반대의 개념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의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취업을 한다거나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소득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이 없기는 한데 뭐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뭐 혹은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희애님 근데 저는 개인연금 잘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국민연금은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겁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연금은 선택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팁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 개인연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무냐 선택이냐 정부에서 하는 거냐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내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문가님들이 굴려주시는 거고요. 어쨌든 아주 많이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저도 신문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지역 이전 아주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저를 포함한 1990년대생 이후의 사람들은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까요? 저 받고 싶은데. 일단 국민연금 개혁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곳들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 그러니까 미리 돈을 내므로써 축적을 하는 기간은 조금 더 늘리고 받을 수 있는 수령 나이는 조금 더 늦췄습니다. 일본은 소득 대체율을 건드렸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처럼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부가 방식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들 조금씩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을 조금씩 봐왔고요. 우리는 조금 손을 안 보는 그 시기를 미루다가 마치 이게 폭탄 돌리기처럼 현재의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저도 받고 싶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또 같이 정리하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